회사를 창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꽤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말이 별로 용기를 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제 친구 중에 스타트업을 하는 것에 대해 잘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치 유리를 씹으면서 절벽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 일이 그냥 재밌을 거라고 기대하고 시작한다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꽤 고통스럽습니다. 어딘가에 취직하는 게 훨씬 더 쉽죠. 정말 훨씬 더 쉽습니다.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아요. 다른 일에 쓸 시간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도 행복할까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당신은요? 제가 더 행복할까요? 아니요. 저는 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불행할 겁니다. 정말로 만약 그런 성향이라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다면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 사이버캡에 관련한 지금 대박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영상 뒷부분에 이 뉴스를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 테슬라 주가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이버캡에 대한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일론 머스크의 55회 생일이었는데요. 자, 지금 21가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업적 55세 생일을 맞는 기준에서 정리를 좀 해놓았는데, 제가 테슬라 투자자 관점에서 그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을 박스 표시를 놓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그 70억 달러 또는 조달러 규모의 회사를 7개 설립하거나 공동 설립함. 그 중에 테슬라 스페이스X가 있죠. 그리고 6번을 보시면 미국 땅에서 우주 비행사 발사를 복원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은 그 러시아의 국제정거장 미국 우주인을 올려보내는데 무려 한 번 올려보낼 때마다 800억 원 이상 거금이 들었죠.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11번에 보시면은 모델 Y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1위가 되었죠. 그리고 17번을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AI 슈퍼컴퓨터 중 하나를 건설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구글하고 엔스로픽 여기 지금 대여를 또 해주는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1조 달러의 최초의 그 사나이 세계 최고의 기업가가 됐는데, 이 세계 최고의 기업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한번 여러분이 정지화면으로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5세 그 한 남자가 이런 성취를 이뤘다는 거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성취가 남아있다는 거는 정말 테슬라 투자자로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제가 짧은 영상을 좀 보여드렸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업이 쉽지 않겠다, 이거를 매일 느끼고 있는데, 사업보다는 차라리 주식 투자가 개인적으로 볼 땐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그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장기 꾸준한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될 만한 주식에 시간을 녹여서 리스크를 낮추고, 그리고 경제 독립의 씨앗을 크게 키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휴스턴의 그 80대의 사이버캡이 지금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테스트 차량 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 우루과이에 테슬라가 곧 진출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남미에서 세 번째 테슬라 차량 판매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첫 공개 사이버캡 탑승이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은 임박한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이버캡 특정 보행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될 내용을 이제 테슬라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이 장착된 사이버캡을 일반적으로 이 지금 그 테스트 중인 차량은 이 핸들과 이제 그 페달이 없는 차량 또 있는 차량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현재 그 핸들이 달려져 있는 차량은 어디까지나 이제 테스트용 차량, 그리고 앞으로 나올 차량은 이제 핸들과 페달을 완전 없앤 차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꾸는 큰 그림은 결론적으로 핸들과 페달이 완전히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사이버캡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표준 어떻게 이 탑승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위급 상황에 조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발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테슬라 사이버캡 퍼스트 리스폰더가 그 가이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문서를 검토하고 반드시 그 사이버캡 탑승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식 문서를 보면 항목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이버캡에서 특정 보행자 충돌 시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액티브 후드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정지화면으로 여러분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뭐 사이버캡에서 이 타이어 바람 넣는 거, 가압공기 캐니스트와 카메라 세척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인으로 막 돌아다니니까 카메라가 오물이 묻었을 때는 자동 세척하는 기능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캡이 도로에 있거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응급구조대가 차량 내 컨트롤을 사용하여 차량을 수동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사이버캡 로보택시 퍼스트 리스폰더 인터랙션 플랜이라 해서 한글로 해석하면 응급구조대 상호작용 계획 공식 문서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이 문서가 이제 발표됐다는 거는 사이버캡이 대량적으로 보급하기 전에 디테일한 이제 규정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다듬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4가지 정도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이게 그 레벨 4 공식으로 이제 명시가 된 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 모드일 때는 인간 운전자 입력 없이 전체 동적 주행 작업을 수행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처음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레벨 4 공식 분류한 첫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FSD는 슈퍼바이즈드 레벨 2였죠. 그래서 이거와 레벨 4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규제기관 니자에서 제출하는 안전운영 계획서가 이 문서의 의미인데요. 여기서 완전한 그 사이버캡의 상용 로보택시 서비스 준비가 완료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 이용자 면에서 응급구조대 안전 프로토콜을 아주 상세하게 다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액티브 후드, 다중 에어백 최소 10개 이상의, 그리고 퍼스트 리스폰더 루프, 그러니까 2개 있죠. 그리고 외부 마이크 스피커, 이걸 통해서 이제 지원팀과 통신할 수가 있고요. 위험 깜빡이 등, 그리고 안전정차, 손신호, 콘 인식, 문손잡이 비상 해제, 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도로 배포 전에 필수 요구사항 충족을 테슬라 측에서 자신에게 보여주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3번을 보시면 운영설계 도메인 ODD라고 하는데, 이 광범위하게 고속도로, 도시, 시골도로 여기 도에서 주차장, 충전소, 세차장, 사설 공간을 포함하고 있고요. 낮밤, 또 가벼운 강수, 비, 안개, 눈,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고, 극한 날씨 시에 안전정차, 지원팀을 호출하는 방법. 자, 이게 나왔다는 거는 실제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기후 조건, 도로 상황에 맞게 이제 서비스가 준비가 되었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실용적 기능으로 승차 후 안전띠를 풀면 자동으로 그 사이버캡이 비활성화 된다든지, 또 충전 부족 시에 자동 충전대로 이동한다든지, 대기 중 운영 구역 순환, 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 고이용률 로보택시 최저가 설계가 준비가 끝났다,
이제 테슬라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대규모 램프업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 얘기대로 2027년경이면 실질적으로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EPS에 기여해서 이제 $1,000를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EPA 인증, 거기에 더해서 생산 시작, 상반기에 이제 이게 4월, 5월에 준비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문서가 나오면서 이제 프로토타입에서 완전히 상용 준비 전환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런 자신감 있는 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에 이제 사이버캡 양산에 들어갔고요. 지금 대규모로 방금 살펴본 바대로 사이버캡이 여기저기서 목격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계속 그 애리조나, 피닉스, 뭐 캔들러, 메사, 템페이 여러 곳에서 이제 테스트를 그동안 해왔었고요. 2027년에는 이제 25,000에서 $30,000대에 약 그 연 200만 대 목표로 본격적인 램프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니자의 그 무인 차량 브레이크 페달 규정 현재 완화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FSD 기술 성숙도는 레벨 4 이게 이제 FSD 14.3 버전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더 몇 배 안전한 걸로 지금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고, 램프업은 일론 머스크가 초기에는 좀 더디지만 S자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 X자 곡선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연말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퍼스트 리스폰더 가이드가 발표됐다는 이 대박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FSD 자율주행의 진짜 노림수는 대부분 테슬라 투자자도 그렇고 시장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느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이 발표된 거를 보면은 꼼꼼히 준비를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왔다. 그리고 이제 정말 임박해 있다는 거를 그런 생각을 갖게 충분한 문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이 그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테슬라의 이 공식 문서를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사이버캡의 FSD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이제 곧 크게 폭발한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55번째 생일 6월 28일이었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 한 남자가 성취한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또 주식 투자가 테슬라, 뭐 비트코인 포함해서 이 경제 독립 씨앗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조금 옆걸음을 한다든지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방금 짧은 영상을 함께 보았지만 사업가라는 거는 내가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 되죠. 다 적성이 다르니까. 그러나 사업이 아닌 사람들은 경제 독립을 이룬다는 거는 우리가 셀러리맨으로서는 사실 몇 억의 그 연봉을 받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죠. 은퇴 자금이라든지 완전한 경제 독립을 쟁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사업을 못하면 차선책으로 테슬라, 비트코인 같은 우리가 경제 독립 씨앗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도 최소 20년 정도 크게 베팅을 모든 걸 잃을 각오로 했을 때 극적으로 스페이스X가 대박을 친 것처럼 테슬라 투자 여러분도 다양한 목적으로 테슬라 투자하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55번째 생일과 지금 사이버캡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 발표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공감하신다면 지금 걷는 이 길이 그렇게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고 또 틀린 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55번째 생일과 사이버캡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이제 완료되었다는 공식 문서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